옥스브리지는 파운데이션을 해서 가기는 어려운 학교라서 만약에 자녀가 옥스브리지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안녕하세요. EDM 유학센터 해나입니다. 오늘은 EDM 런던 지사 손주연 팀장님을 모시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진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좋더라고요. 15년 동안 학생 상담을 담당해 주셨었죠. 그렇죠. 제가 네. 런던에서 어느새 15년이 됐더라고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고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도 너무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야라 기대가 큽니다. 아, 네. 어깨가 많이 무겁네요. 네. 제일 먼저 옥스브리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옥스브리지는 옥스포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를 줄여서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 옥스브리지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을 찾아봤을 때에도 항상 이름이 올라오는 대학교이고, 네, 역사가 깊은 만큼 졸업생들 또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동문들이 있을까요? 옥스브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J.R. 톨킨,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빌 클링턴 이런 사람들이 옥스브리지 졸업생인데, 조금 더 이제 올라가자면 찰스 다윈, 마틴 루터 킹, 존 F 케네디, 지금 영국의 국왕 찰스 3세는 캠브리지를 졸업하신 분들인 거죠.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옥스포드에서 학부를, 캠브리지에서 석사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옥스브리지에 진학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영국은 대학교 지원 자체를 유카스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5개의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영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카스의 1차 데드라인은 보통 1월 중순에서 1월 말이에요. 옥스브리지라던가 의대, 치대, 수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정이 조금 빠른데 입학을 희망하는 연도 바로 전해에 10월 15일까지 유카스를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이 유카스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 교육 히스토리라던가 자기소개서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추천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추천서에 예상 점수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적어주세요. 왜냐면 12학년을 마치고 13학년 시작하자마자 보통 지원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예상 점수를 토대로 대학교 지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영국의 고등학교 과정은 일반적으로 A레벨로 설명을 드리자면 12학년과 13학년 과정이 영국의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대한 성적은 13학년이 마무리되는 여름에 시험을 보고 8월 셋째 주 목요일날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지원은 보통 1년 전부터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12학년 때 어떤 성적이라던가 과제라던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예상 점수를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A레벨 성적 외에도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요구하는 엔트리 리퀘어먼트는 다 넘기는 성적을 예상 점수로 받아요. 그렇다 보면 변별력의 이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옥스브리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과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요. 인터뷰를 하기 전에 또 다른 변별력으로 학과마다 요구되는 추가 시험이 있어요. 이거를 어드미션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학과마다 달라서 법대 경우에는 엘라시라고 부르고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UK, 옥스퍼드 유명한 PPE 같은 경우에는 TSA 같은 건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에세이라던가 사고 능력이라던가 논리력이라던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들이고, 결과가 좋아야 옥스브리지에서 인터뷰 오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옥스브리지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 학생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어떤 성취물들이 있느냐. 영국으로 치자면 GCSE 과정, 그러니까 한국의 중학교 과정 정도의 성적이 될 수 있고요. 수화 시험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인터뷰 오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또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이나 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입시의 가산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유카스 자체에 요거를 적는 섹션 자체가 없어요. 다만 의대에 한해서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반드시 해라 라고 학교들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옥스포드, 캠브리지 의대도 마찬가지인데, 의대용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권장하는 것은 영국의 병원, NHS라던가 GP에서 길지는 않아도 돼요. 일주일 정도여도 되고, 한 요일에 1시간씩 갔다 와도 되고, 거기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워크 익스피리언스 섹션에
적고 자기소개서 부분에다가도 함께 이때 느꼈던 점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스케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에 데드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유카스를. 학과에 따라서 10월 15일 이전에 어드미션 테스트를 본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11월 초면은 시험이 끝나고요. 그 시험 결과가 이제 옥스브리지 각 학과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옥스브리지 어드미션 담당자는 이 결과와 유카스를 보고 나서 11월 말에 인터뷰 오퍼가 나가고 보통은 12월 초에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 캠브리지는 그 당일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결과는 옥스포드는 1월 초, 캠브리지는 1월 말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는 각 대학교 안에 각각의 컬리지가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옥스포드는 학생이 지원한 컬리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혹시 다른 컬리지에서도 이 학생의 유카스를 리뷰하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1박 2일 기간 동안에 인터뷰를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캠브리지는 사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인터뷰를 받은 컬리지에 한해서만 당일에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거고요. 그 학생한테 오퍼를 안 주기로 결정을 했을 때 캠브리지에 있는 다른 컬리지들이 아까 그 옥스포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 학생의 지원서라던가 이런 것을 리뷰하고 인터뷰 오퍼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1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캠브리지는 풀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월에 하면 윈터풀, 3월쯤에는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어드미션을 할 때에는 뭐 스프링풀, 뭐 썸머풀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한테 컨택을 하는 그렇죠. 거죠. 한국 학생들이 옥스브리지를 진학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다음에 바로 옥스포드에 가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네, 초중고등학교까지의 기간 자체가 영국하고 한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면 12년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13년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국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옥스브리지는 파운데이션을 해서 가기는 어려운 학교라서 만약에 자녀가 옥스브리지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A레벨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A레벨이라던가 IB 같은 영국에서의 고등과정을 거쳐야 아무래도 옥스브리지 진학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DM 유학센터에서도 옥스브리지에 진학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담당했던 학생이기는 한데요. 영국에서 A레벨을 마치고 옥스포드 지원을 해서 오퍼를 받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진학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 외에 인터뷰 오퍼까지는 그래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옥스포드 PP를 지원해서 인터뷰 오퍼를 받거나 캠브리지 경제학과를 지원해서 오퍼를 받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카이캐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제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효과적이고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시 유의사항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스포드 대학교하고 캠브리지 대학교는 동시 지원이 안 돼요. 옥스포드를 지원을 할지 캠브리지를 지원할지 둘 중 하나를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는 컬리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니까 컬리지는 또 다른 하나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유카스를 지원하는 시점에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컬리지까지 정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컬리지든 상관없다. 캠브리지면 된다. 이런 학생들 아니면 컬리지별로 조금 특징이 있긴 한데 그거와 상관은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픈 초이스로 지원이 가능하기도 해요. 옥스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은 아니더라도 각 컬리지별로 그 과에 뭐 5명이 지원했는데 2명을 뽑았다라거나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고 학교별로 또 컬리지의 어떤 랭킹을 나눠가지고 공개를 해놓기도 하고 학생들이 보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옥스브리지에서는 학업 과정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깊이도 있고 분량도 많아서 이 많은 분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드미션 담당자들하고 가끔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옥스브리지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독서를 어려서부터 습관화해야 하고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계속 다음으로 이어서 궁금증을 해결해내는 적극적인 태도? 너무 심심한 답이죠. 당연한 답이죠. 네. 요즘에 근데 문해력에 대해서 독서에 맞아요.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교육 전문가분들이.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주연 팀장님을 모시고 옥스브리지 진학 방법 그리고 또 절차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국 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EDM 유학센터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